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지금 안 사면 언제 살래?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이 영상을요, 제가 준비한 거는 어제였어요. 어제 촬영까지 다 해놓고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좀 불안한 게 있었거든요. 예, 불안한 게 좀 있어서 일부러 업데이트를 안 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내용까지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어제 조금 하락을 했잖아요. 예. 자, 그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 방송은요, 멍청이들이 보면 안 돼요. 그냥 제목만 보고, 아, 올라간다네, 사자, 뭐 내려간다네, 팔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사팔사팔 하는 트레이더들은 보시면 안 돼요. 예. 저는요, 다른 유튜버들이 다 이야기하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호재들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호재라고 떠벌릴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호재가 아닌 것 같다, 이 구라 호재 같다, 요런 거를 조금 분석하고요,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는 정보들을 찾아와 가지고 좀 공유하고 이런 방송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은 와가지고 방송 시청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 67K가 지금까지 저장이 아니라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죠. 이거 한 달 넘도록 못 뚫다가 이번에 이거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도 괜찮아지고 이 저항 구간도 뚫었으니까 저는 상승을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다시 좀 내려왔죠. 내려와서 67K에서 놀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저항 구간이 이제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할 때요, 자, 이 지지 구간 버텨주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이 지지 구간이 깨지면 또다시 하락할 수 있다,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떨어지면, 제가 이거 깨지면 조정받는다 그랬죠. 이거 지지받으면 올라간다 그랬죠. 그게 어떻게 관점 공유예요, 그죠? 저는 그런 보험 칠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지 구간에서 저는 그냥 지지받고 반등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관점을 공유하는 거고요. 이게 맞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FOMC 의사록이랑 엔비디아 실적 발표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는 지나간 내용이니까 대충 말씀드릴게요. 큰 내용은 없었어요. 의사록이 조금 부정적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연설 때는 금리 인상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의사록 발표할 때는 이제 연준 관계자 소수 몇 명은 이제 추가로 통화 정책을 긴축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관계자들도 몇 명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닌데 조금 이제 매파적인 느낌이었다. 그래서 살짝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긴 했어요, 이 상황에. 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죠? 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고 10대1 액면 분할까지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액면 분할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호재인 거예요, 엔비디아한테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좀 충격으로 올 거다, 그래서 하락할 거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제 주식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저만 예상을 했던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반전이 있었어요. 어떤 반전이었냐면, 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비트코인이 1K 정도가 쭉 빠졌습니다. 그 빠지는 걸 보고 도대체 이거 왜 빠지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예. 헤지 펀드들이 코인에서 주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엔비디아로 실적 발표 좋게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안 올렸던 거예요. 미국 장 시작하고 뭔가 좀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엔비디아가 장중에 11%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지금 마감은 한 9%대에서 마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 시총이 현재 기준으로 3,500조예요, 하나 기준. 자, 그러면 시총이 하루 만에 350조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350조라는 돈이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350조가 다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냥 시총 이만큼 올라간 거니까. 그래도 막대한 자금이 엔비디아로 유입됐다, 이 말이거든요. 자, 어제요, 나스닥 3대 지수가 다 하락했어요. 예. 테슬라, 구글, 애플, 메타, 할 거 없이 빅테크 기업들
다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만 지금 9% 넘게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코인에 있는 돈도 그렇고 뭐 다른 주식의 돈도 그렇고 엔비디아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헤지펀드들이 뭐 개인도 그렇고 뭐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비트도 어제 쭉 빠졌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단기간이에요. 돌아올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어제 요거도 있네요. 예, FIT 20일 법안 관련해서 어제 이제 투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한 4시 반 정도면 투표가 시작되고 5시쯤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제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던 이유가 뭐냐면 투표하기 전에 그 22일 저녁 6시 15분에 게리 겐슬러가 요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FIT 20일 법안 이거 지금 이대로 승인되면 SEC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투자자랑 시장이 이제 엄청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게리 겐슬러가. 근데 이제 바이든한테도 이야기를 했겠죠. 형님 이거 뭐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바이든이 그래서 요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밤 11시쯤에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거 통과된다고 해서 거부를 할 건 아닌데, 거부권을 행사할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이대로 이게 통과가 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게리 겐슬러도 이제 의회랑 뭐 요렇게 의견을 조합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요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 며칠 전에 SAB 121 관련해서는 투표 시작도 전에 니들 통과돼봐야 나 거부할 거야.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한테 공격당하고 이제 시민들한테도 엄청난 욕을 먹었죠. 예. 바이든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다 이러면서 그래서 표심을 엄청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겁난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이든의 스탠스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FIT 121 관련해서 그래서 요런 내용들 때문에 수정안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수정 한 번 거치고 수정 2번 거치고 3번 거치고 막 4번째까지 막 수정 하면서 결국에는 아침에 한 6시 30분 정도에 통과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수정된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그래도 통과는 됐다. 그건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SAB 121 같은 경우에는 하원 통과하고 며칠 뒤에 바로 상원에서 투표해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지금 FIT 21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왜냐면 상원에서도 투표를 또 하기 전에 수정 작업을 또 해야 되고요. 회의도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하원 의원들의 스탠스는 확인을 좀 했죠. SEC 너 잘못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막 그런 내용 SEC를 압박하고 있죠. 그런 건 좋다. 자, 그러고 어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났어요. 현물 ETF가 승인이 났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승인 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승인 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B-4 이거는 거래소에서 이런 새로운 ETF를 우리가 지금 요렇게 거래하려고 하는데 되겠어? 이걸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행사들이 S-1이라는 서류를 승인받아야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이제 상품이 출시가 된다. ETF가 발행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1 서류가 승인되는데도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또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임스 A 파르트도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진짜 뭐 요거 19B-4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45일 플러스 90일, 최대 연기 90일까지 해가지고 135일 안에 요거를 승인내야 되지만 S-1은 그런 만기일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까지 미뤄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요 19B-4가 승인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 상징성은 엄청나다. 예, 거래가 지금 당장 시작되지 않더라도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호재고. 자, 그러고 나서 좀 승인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났어요. 기사라기보다는 요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승인됐는데 이거 위임된 권한을 통해서 승인이 됐다. 뭐 요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요, 번복되기는 힘들 거예요. 뭐 신속하게 이게 만기일이 다가와서 신속하게 이거를 승인시킨다고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뭔가 승인됐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 말로는요, 클렌쇼 맞나요? 네, 클렌쇼 국장은 지금 출산 휴가 중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위임 받아가지고 다른 뭐 부서에서 요거를 뭐 위임해서 투표했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5명인가 있을 거예요,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제 위임해서 다른 부서에서 승인을 한 것 같다, 뭐 요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승인됐는데 이걸 번복한다는 게요, 이 번복하게 되면 난리 납니다. 그죠? 시장에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시 번복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바이든 정부가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CPI나 고용, 뭐 이제 정부 일자리 뭐 줄이고 이런 걸 보면 바이든 정부가 이제 조금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대선 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투표하고 막 법안 막 승인하고 이런 거 보면 미 상하원 의원들 역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SEC를 지금 되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러고 미 대선에서 암호화폐 보유 유권자들의 표심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면서 바이든이 SAB 121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말하고 나서 막 싸대기를 맞았죠. 막 트럼프도 저거 완전 바보다 그러고, 국민들도 바이든 뭐 안 된다 이러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이번 대선은 암호화폐 전쟁이다, 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가 요번 대선에 이제 판세를 뒤집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도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겁내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 ETF가 지금 어찌됐든 승인 났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게 발행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온 자금도 지금 9일 연속 유입이 되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랑 뭐 이제 3대 지수는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비트코인 ETF는 또 유입이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다 갖춰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단기적인 매도 이슈도 있어요. 예. 요거는 뭐 비트코인이 망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냥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미니가 5월 말에 20억 상당의 이제 상환을 할 거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마운트곡스 물량이 95억인데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거 다 달러 기준입니다. 예. 요거 10월 말까지 또 상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고 또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있고, 제네시스가 20억 상당의 또 상환을 또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DCG가 항소를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채권자들한테 상환을 하게 되면 DCG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DCG가 이걸 항소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고 요거는 언제 될지 알 수는 없다. 만약에 항소하면 이제 좀 연기될 거고, 뒤로 뭐 그런 거고요. 자, FTX 관련해서 145억 현물과 현금 상환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위에 거랑은 달라요. 이거는 지금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145억을 대부분 현금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물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현금으로 상환을 받으면 다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매수세가 올라올 수도 있는 내용. 그래서 저는 요 다 합쳐보면 이 물량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마운트 고스트 물량 풀리는 거랑 좀 시점 비슷하게 해서 요것도 같이 상환되고 해가지고 별 충격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자, 엔비디아가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이상하게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관심이지 나중 되면요 이제 다시 슬슬 암호화폐로 돌아올 수 있는 헤지펀드들이 암호화폐에 지금 큰 이슈 뜨고 상승하고 하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뭐 바닥은 지금 뭐 만들어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뭐 단기적으로 조금 이런 이슈들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67K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지지받고 있는데 저는 몰라요. 아마 뭐 지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뭐 무슨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은 빠졌다 나왔다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 트레이더들한테는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물 보유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도 못 들어갔고 이때도 못 들어갔고 2023년에도 못 들어갔고 뭐 이때도 못 들어갔으면 지금은 들어가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부자 됩시다. 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